뉴욕 증시가 각종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많이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좀 이끌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짓누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을 다음 주 내로 끝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도 높아요. 그리고 일단 기술주들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지수를 끌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요, 대형주들은 내리고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화장품,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LG생활건강, 아모레, 뭐 이런 쪽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희한하게 개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대형주 쪽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 쪽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개미군단이 현재 포퓨로 진격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퓨는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즉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을 던지고 이 포스코 그룹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닥 쪽의 2차전지를 버리고 그 다음에 거래소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시들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적인 부분이 좀 되겠죠.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와, 벌써 주말이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쏜살과 같아 엄청나게 빠르게 가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받침을 해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1.5%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들쭉날쭉하죠. 음봉, 즉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다시 플러스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시초가는 일단 플러스 출발이었고 장중에 한번 흔들리는 모습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계속 상승 기조 유지를 했었습니다. 두 개가 이제 둘 다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상승폭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조금 다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전망들이 약간 불투명하다라는 어떤 느낌 때문에 변동성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엔비디아 이런 그 기술주들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잘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크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기술주 쪽에서 자, 우리 갈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덤비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또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이런 전차 군단의 움직임들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주말이지만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내용들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FOMC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달 13일하고 14일날 진행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번 주에 FOMC 그 의원들이 무슨 진짜 이를 갈고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들 많이 발언을 했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또는 아직까지는 이 긴축의 어떤 그 강도를 줄이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타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에 육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0.25%포인트 정도로 인상할 가능성이 약 40%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약간의 오름세, 달러 가치도 상승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지 간에 6월달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동결 국면이 가장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도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시킨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은행의 어떤 부실 움직임들이 이 금리 인상으로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정부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아마 이번 정도가 끝이 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반기부터는 금리 동결 기조로 유지가 될 것이다. 즉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 구간이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운이 좋으면 연내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은 속편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부채 협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때문에 부재 중이긴 한데 실무급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은 부채 한도 협의에 대한 포결을 다음 주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협상 기대감이 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미지수예요. 왜냐면 그 다음 주가 또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주. 즉 6월 1일부터 디폴트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6월 1일 디폴트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이제 나올 건데 지금 다음 주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9일날 미국이 휴장입니다. 메모리얼데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로 해가지고도 의회가 놀아요. 의회가 놀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게 안 될 겁니다. 이번에 그 흑해 쪽에서 있었던 그 곡물 협상 이게 하루 앞두고서 극적 타결 이런 거 나온 거 보셨죠? 긴장감이 어쨌든 간에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전부 다 피곤하기 때문에 질질 끌면서 일단은 쇼를 하다가 바로 지점에서 극적 타결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 부채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많이 완화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음 주 중에 해결이 되면서 극적 타결 이런 식의 느낌을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실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경계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 부채 협상,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움직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이 부채 협상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건 사실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디폴트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은 부채 한도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입니다.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뭐라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짜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은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 하지만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것이 이제 시장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얘네들이 시끄럽게 잡음을 내고 있다는 거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입장을 미리미리 시장에 이야기해서 시장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연준의 어떤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일 뿐이지 연준 전체의 입장 표명은 아니다. 이렇게 물타기 하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계속 해대는 것인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의 움직임을 본다면 6월 달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경계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 근데 되어도 별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0.25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 다음번에는 더 올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주말장이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타고 일단은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약보합 출발이든 보합 출발이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뭐 일단 기술주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쪽 경계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소국면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기대감을 본다라면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들 움직임들 우리 쪽으로 좀 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주말장은 항상 변수를 염두에 두고요. 수급 동향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들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품주, 대형주들은 시들하고 중소형주는 활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화장품주 어떤 분이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바로 LG생활건강과 또 아모레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중국 시장과의 어떤 경쟁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애들이 요즘에 그 뭐 애국을 하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자체를 중국에게 납품을 하는 이런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담감들이 좀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죠. 중국 쪽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중국 쪽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브랜드 간의 경쟁, 그 다음에 뭐 OEM, ODM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지. 어차피 우리는 상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료라든지 이런 그 제품 자체를 이제 그 니들이 원하는 그 상품으로 만들어서 나간다. 그럼 중국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이 만든 제품이다. 한국에서 만든 뭐 이런 것들 광고로 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광고 중에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중국 휴대폰 가게에 제가 들어가서 봤었거든요. 중국 휴대폰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큼지막하게 광고가 써 있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 그 패널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은 정말 명품이고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광고를 제가 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걔네들도 광고를 서슴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설화수라든지 라네즈 뭐 이런 그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수라고 하나요? 수 5휘 수가 아니라 5휘네요. 후 5휘 이런 그 대표 브랜드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딱 걸고 있는 완제품을 중국 시장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거 한국 화장품이야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65% 급등했고요. CNC 인터내셔널 20%, 코스맥스도 11% 정도 상승을 했다. 얘들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ODM 또는 OEM. OEM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 그러면은 이제 상표 갖다 주고서 그걸 그 제품에다가 붙여서 납품하는 거죠. 그 다음에 ODM 같은 경우는 제조자 개발 방식.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개발해서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제품이나 중간 제품 같은 경우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된 상황인데 야 니들이 화장품 잘 만드니까 우리 상표 붙여가지고 좀 만들어 줄래?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팔게 되면 좋은 화장품인데 중국 제품 이렇게 팔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인데 야 국산 이용하자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OEM이나 ODM을 통해서 납품된 중국 회사에게 납품된 그런 한국 화장품을 또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일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납품하는 물량이 대부분일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 화장품이다라는 인식이 없다라면 또 괜찮다 보여집니다. 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국주의다 해가지고 중국산 화장품 쓰자라고 하지만 또 암암리에 이런 게 있죠. 상표는 중국 거인데 내용물은 한국산. 아이고 이거는 질이 좋은 중국산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네 제품을 사들이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힘들다라는 것이 대형주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고 질 좋은 중국 제품으로 둔갑이 되는 그런 중소형주 종목군들은 오히려 호재가 되는 상황이 좀 됩니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다 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고 되지만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 그 거리를 주는 이유는 다른 리오프닝주와는 좀 다르게요. 화장품들은 조금, 네,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식의 느낌을 좀 가져야 되겠죠. 다른 것들이야, 이게 국내에서만 올라가든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든지, 모두 투어가 꼭 중국만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이긴 한데, 화장품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네, 덜어내야지만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주들, 움직임들,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좋아지게 하겠죠. 결과적으로 좋아지게 하겠습니다만은, 네, 당분간은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는요, 2차 전지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개미 군단들이 이제는 포스코 퓨처엠으로 진격 중에 있다.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4,400억 정도를 순매도했다. 그리고 외국인이 5,200억 정도 순매수했다. 이게 어제 상황이거든요. 어제 상황이고 지금 보면 이제 7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회복했다. 하지만 개미들은 대거 차익실에 나섰다. 근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내다판 종목이 뭐였느냐? 삼성전자.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거 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샀죠. 근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개인들이 또 사들인 종목은 뭐냐면 카카오가 200억 정도 순매수 됐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201억.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2등,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4등, 이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구분이 좀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저렇게 그런 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 좀 있어요. 네.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진짜로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일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에 와서야 저도 이제 그런 데서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데서 팔지 말고, 그런 데서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네, 초보였던 시절에서 네, 아마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은 일단 군침을 흘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사야지만이 그 상승에 동참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고점 매수, 그 다음에 또 많이 내려갔는데 사실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또 역발상 저가주 해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과거의 영광을 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하락 종목들은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전에 이미 물량들을 많이 소화해놨기 때문에 지금 2차적인 반등은 쉽게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 개인 투자자들 또는 초보자 분들에게 이제 경험으로 쌓이게 되겠습니다만 너무 크게 이런 그 아픔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네요. 자, 어쨌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비엠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고요. 지금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지난달에 비하면은 사실 그렇게 네, 매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4월 달에는 에코프로가 6천억을 넘게 사들였는데 지금 5월 달 들어서면서는 4,300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죠. 네, 물론 아직 다
달이 끝난 게 아닙니다만, 네, 조금 줄어든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2,500억 사들였었는데, 지금은 530억으로 줄어들었죠. LNF 같은 경우도, 자, 3,700억 정도 지난달에 사들였는데, 이번 달에는 240억에 그치고 있다. 뭐,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지만은, 확연한 게 줄어들었죠. 왜냐면 조정의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한 거고요. 또 실제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뭐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인 것 같은데, 나는 안 사고 싶은데,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다 수익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경계감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끝났느냐? 아니라 이거죠. 뭐, 북적북적 하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지금도 사시는 분들 계시고, 아직도 물타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만 2차 전지가 있냐? 아니라는 얘기죠. 코스피 쪽에 가보자! 그랬더니 포스코 그룹이 딱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포스코 그룹이 딱 버티면서 이제 지금 보면 니켈, 리튬 이런 쪽,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쪽,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진짜 대장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몰리고 있는 그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 2차 전지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집중이 됐었지만 실제적으로 숨어있는 강자는 포스코 퓨처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집중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한번 기울기 시작하거나 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약간의 변수만 보이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고 또 부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주의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나 지금 손해봤으니까 바로 해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네 지금 뭐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되겠어 지금이야 뭐 그 다음에 손해본 거는 뭐 저쪽에서 뭐 풀어내야 되겠어 지금은 저쪽이었어 내가 지난번엔 종목 진단이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에서 만약에 실망하고 손해를 봤더라면 2차 전지에서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시장에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팔고 떠나간 그 종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조급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공부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네,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종목도 함부로 팔지 마시고요. 또, 너무 한쪽에 좀 치우치지도 마시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그 부분에서 항상 경계감을 가지는 거,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에도 좋은 소식 역용을 될 수 있을 것 같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내리고 중소형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들은 이제 브랜드 쪽에서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에다가 중국인들이 지금 국산품을 애용하자, 뭐 이런, 때늦은 국산품 애용이야. 네, 아무튼,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제 밀리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OEM, OD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어서,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대응하실 분들은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개미군단이 이제는 포스코 퓨처엠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네, 일단 2차전지 쪽에서의 뭐 성장성 기대감 가지고 장기 접근하시는 거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장기로 정말로 장기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장기 투자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삼성전자나 또 뭐 이런 것들처럼 나는 뭐 자녀에게 물어줄 거야. 장기로 갈 거야. 이렇게 하다가 주가 빠지면 또 홀랑 팔아먹고 뭐 그러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 기준 잘 정해놓고 꼭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났을 경우에 스스로에게는 포상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손실 이상의 벌을 줘서도 안 된다. 자신이 한 거래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개선을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수익이 나면은 자기한테 이제 잘했어, 상 받아야지 그러면서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막 그렇게 하죠. 손실 나면은 당연히 뭐 손실이 났으니까 됐어, 너 이번에는 고기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이제 좀 뭔가 벌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의 어떤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자책을 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주식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 주식은 나의 길이 아닌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식이 다 똑같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래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갈래길을 다시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 방법만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담하고 뭐 주식을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냥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만 잘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주말장이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늘 그래왔듯이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은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변동성이 끝나가는 지점까지 잘 지켜보고 그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그런 것도 잘 지켜보시고요. 꼭 오늘도 화이팅해서 성공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잘 가고 있는 종목은 지금 당장은 팔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